예, 매달 우리 사회 곳곳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 문화 분야의 시각을 좀 넓혀보려고 해요. 월간 탁현민 청와대 자문위원 나오셨어요. 행사기획 자문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습니까. 아니, 네. 오늘은 유튜버 얘기를 하신다고요. 좀 보세요? 유튜브 얘기를 하자고 하시잖아요. 유튜브 보죠. 유튜브 당황스러워라. 아무래도 많이 보게 되고 특히나 예. 이 코로나 사태가 예. 시작되고 나서는 뭔가 이제 계속해서 소비할 만한 컨텐츠들을 찾게 되잖아요. 집에서. 집안에 gat혀 있으니까. 예. 뭐 되게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 예. 저도 너무 이게 길어지니까 점점 우울해지고 맞아요. 힘들더라고요. 뭐 어떤 채널 주로 보세요? 저는 낚시 채널을 주로 봅니다. 에? 뭐? 낚시 채널을 주로 봅니다. 네. 낚시 매니아시죠? 네, 너무 지금 못 가본 지 오래돼서 갑자기 더 슬퍼지네. 대리만족. 그러니까 그게 남이 잡는 거 봐도 이게 기쁨이 와요? 자꾸 이제 자기를 거기에 대입시키죠. 내가 저 상황이라면 낚싯대를 어느 방향으로 던졌을까. 그리고 맞아요. 남이 본 걸 말씀하신 대로 대리만족하는 거죠. 그렇죠. 좀 그렇게 심지어는 아깝기까지예요. 뭐가요? 내가 잡아야 하는 고기를 저분이 잡으셨구나. 유튜브를 굉장히 잘 긍정적으로 활용하시는 케이스인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서 지금 문제입니다. 오늘 유튜브와 정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최근에 화제가 됐던 김무성 의원이 유튜브에 대해서 쓴소리한 거 있거든요. 네. 그것부터 좀 듣고 시작하죠. 김무성 의원입니다. 극우 유튜버들 걔들 말이 다 옳은 것처럼 하고 걔들 기고만장해가지고 우파 가능성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잖아 걔들이. 그렇죠. 결국 걔들 다 돈 벌어먹는 놈들이요. 자기들 조회수 올려가 돈 벌어먹기 위해서 자극적인 말을 쏟아내고 해가지고 자극적인 말이 나와야 올라가니까 유튜버들 그 전부 썩은 놈들이에요. 이 그대로 저 보도에 내도 돼. 전부 썩은 놈들이야. 그대로 보도해도 돼요. 세게 말씀하셨네요. 굉장히 세게 말씀. 그러니까 지금 김무성 의원 얘기처럼 일단 출처는 한국일보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일보에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인데 보수 정치권에서 이렇게 유튜브라는 미디어가 중요해진 거는 이건 언제부터고 왜 그렇게 됐어요? 저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뭐 아무래도 선거 시즌을 겪으면서 이제 저런 격앙된 그런 반응이 나오신 것 같은데 선거라는 거는 어쨌든 성패와 승패가 분명한 그 결과가 드러나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어떤 전시 상황이라고 할까. 어. 그러니까 각자의 진영의 극단적인 목소리들 그리고 극단적인 주장들이 힘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죠. 아하. 왜냐하면 되게 그 중도에 있는 항상 그 사람들이 그 캐스팅 보트라고 하는 그분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판단을 하고 지켜보는 경향이 이렇게 많고 팔짱 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중도는. 양쪽 극단에 있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더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훨씬 더 강한 주장들을 하기 마련이니까 아무래도 그 극단의 주장이 더 첨예화되면서 일종의 어떤 갈등 상태 그런 것들이 유발되는 지점이 있죠. 아하. 근데 원래 이 뉴미디어 쪽은 젊은 사람들이 더 익숙하고 듣기도 더 많이 듣고 직접 제작도 더 많이 참여하고 이래서 팟캐스트라는 미디어만 보더라도 진보 진영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시작도 더 먼저 했고 또 뭐 수도 압도적으로 많았고. 근데 이 팟캐스트하고 유튜브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 글쎄요, 좀 팟캐스트, 유튜브를 우리가 접근할 때 네. 이게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이 훨씬 더 큰 거잖아요. 김현정의 뉴스쇼도 저는 유튜브로 많이 다시 듣고 그러세요? 혹은 보거든요. 본 방송보다 예, 아무래도 예. 이제 그 시간대 요즘 잘 못 일어나니까. 나중에 다시 보기 하시는구나. 네. 예. 그러니까 이 유튜브 자체를 컨텐츠로 보기보다는 플랫폼으로 보는 게 뭐 비율상 훨씬 더 적절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유튜브 컨텐츠 안에 그런 극단적인 주장 네. 혹은 양극단의 어떤 컨텐츠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는 맞는 시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보 쪽에서 먼저 그 팟캐스트나 뭐 이런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올드 미디어와 벗어나 있는 다른 형태의 예. 방송들을 많이 했던 이유는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혹은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 다시 말해 기존 주류 미디어에서 다뤄주지 않는 그쪽 진영의 혹은 그쪽
것과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발언할 수 있는 플랫폼을 찾아낸 거였죠. MB 팟캐스트.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그렇죠. 예. 우리 목소리가 안 나와 하면서 찾은 시장이 팟캐스트였던 그렇죠.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뤄주지 않는다는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각자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 지금처럼 막 그 비디오 영상이 아니라 되게 다 오디오 방송들이 많았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 오디오 방송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특정 회사에서 만든 팟캐스트라는 어떤 그 플랫폼과 결합할 수 있었고 네. 저는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유튜브도. 그 두 가지일 수 있겠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주류가 된, 사실은 보수가 비주류가 되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새로운 미디어, 새로운 공간으로 유튜브라는 곳을 팟캐스트는 이미 진보 진영이 장악하고 있으니 자신들의 것을 팟캐스트 찾은 게 자체도 저는 유튜브다. 유튜브라는 플랫폼 안에 이미 포함돼 있다라고 봐요. 실제로 팟캐스트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소비하는 사람보다 네. 팟캐스트에서 만든 컨텐츠가 유튜브에 재서비스 되거나 재업로드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 보이고 되게 유튜브를 하나의 중요한 채널로서 인식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요. 근데 그 보수층에서 유튜브 열기는 이렇게 뜨거운데 실제 이번 총선에서는 아까 김무성 의원도 요 인터뷰에서 얘기한 게 있는데요. 아니 대단한 줄 알았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거예요. 대단할 거라는 기대가 조금 잘못된 판단이시지 않았나 그런 기대를 했다는 게 이제 언제나 이제 극단의 목소리는 뜨겁고 격하고 그 더 과장돼 있기 마련이잖아요. 극단의 목소리는 예. 왜요? 저는 일종의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선과 위약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거나 혹은 당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무엇인가를 보여줌으로써 더 많은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행위라고 봐요. 양극단은 어쨌든 간에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어떤 절박한 심정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상 혹은 당했거나 했던 행위 이상을 자꾸 이야기해야 하는 거고 그게 내용을 부풀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 숫자를 부풀리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렇게 해서 일종의 착시 효과도 만들어내고 혹은 약간의 내용적인 변화도 꾀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항상 목소리가 컸을 때는 그 실체를 보는 것이 어느 대목에서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예. 마지막에 떨이 물건을 팔 때도 더 큰 소리로 얘기하잖아요. 1+1이요. 네. 30분 남았습니다. 네, 그게 이런 거. 물건의 질이 그 전에 팔던 것보다 좋아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네. 어떻게든 밀어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절박함과 그 장사의 수단이 합쳐진 거 아닌가. 재밌다. 그런데 그걸 봤어야 하지 않나. 양극단의 목소리는 사실 언제나 증폭되기 큰 것의 마련이죠. 이유가 있다. 네. 거기에 정치권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군요. 냉철하게 봐야 된다는 거군요. 그것을 본인들의 어떤 지지의 기반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자체가 조금 숙고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그 이제 들리는 얘기가 전에 그 이제 팟캐스트가 흥할 때 그때 민주당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도 팟캐스트랑 상당히 깊숙하게 이제 손을 잡고 같이 가다가 그 목소리가 다인 줄 알았는데 총선에서 패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이제 두자는 전략으로 당내에서 전략을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총선이 성공했냐 실패했느냐에 대한 뭐 이겼냐 졌냐에 대한 판단도 조금씩은 좀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고 뭐 그렇게까지 인식을 해서 뭐 정책적으로 혹은 내부에서 일정 정도의 거리를 두자 뭐 이렇게 했던 건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설득해야 할 대상이 우리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층보다는 우리를 비토하거나 혹은 좀 더 중간 지역으로 가 있는 사람들에게 향해야 하지 않나 그런 인식을 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미래통합당도 이번 계기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실체적으로 겪으셨으니까 본인들이 설득하셔야 할 국민들이 어느 방향에 서 있는지 좀 더 분명히 알게 되시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선거에는 사실상 큰 영향을 못 줬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후에는 또다시 보수 유튜버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또 낯익은 그림이죠. 한번 우리가 봤던 그림이죠. 그러면 약간 데자뷰 같은 게 있네요. 네. 그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저는 2012년 대선 때 좀 열심히 도왔었는데 예. 그때 이제 졌잖아요. 예. 그거는 너무 분명하니까 네. 대통령 선거였으니까. 그 선거를 졌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후보도 아닌데도. 아니 표에서 딱 나왔는데도 그러니까 눈앞에 보였죠. 보이고 카운팅도 됐고 네. 그 카운팅 된 거 자체에 대해서 뭐 의심을 하거나 이러지도 않았음에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졌다. 내가 믿었던 가치가 무너졌다. 이것을 심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지나치게 정치에 몰입한 결과이기도 하고 뭐 네, 누구 네. 탓할 것도 없이 제 개인의 열정을 문제인데 쏟아부었으니까 받아들이는 게 힘들어요. 예. 예. 그래서 자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러지 않을까? 혹시 저랬지 않았을까? 이럴 리가 없는데. 예. 그러나 저는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이게 된다고 봅니다. 받아들이게 될까요, 이분들도? 예,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죠. 예. 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만 시간이 걸릴 거고 다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게 될 거고. 아니 근데 타 의원처럼 심정적으로는 왜 이렇게 됐지? 이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음모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이게 뭐 한 달이 되도록 계속 이러진 않으셨잖아요. 물론 그러진 않았죠. 그리고 저는 그런 문제는 극단에 있는 분들의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예, 극단의 주장도 아니고 극단의 주장도 아니고 극단의 주장인데 그냥 사뿐히 무시하시는 게 주류 미디어에서도 그걸 자꾸 다루면 제가 뭐 그분들을 뭐 지나치게 폄훼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분들 위해서도 좋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것도 다 상처거든요. 나중에는. 나중에 그분들이 좀 부끄러워지실 수도 있다는 많이 말씀이에요? 부끄러워지실 텐데 하여튼 그런저런 지점에서 적당히 또 주류 미디어가 갖고 예. 있는 그 뭐랄까요 가치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그렇죠. 사안을 다 다뤄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무시하고 가다가 민경욱 의원,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거기에 같이 손을 잡으면서 국회에서 막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식이 되면서 일이 좀 증폭되는 것 같은데. 근데 미래통합당에서도 공식적으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수사를 촉구한다거나 어떤 입장을 낸 건 아니지 않나요? 개별 의원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럼 네. 통합당에 그러면 조언을 주신다면 받아들이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세상엔 선거 말고도 중요한 게 참 많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내가 엄청난 크기의 실패와 좌절을 맛봤더라도 예. 꼭 그만한 크기로 보상받는 건 아니다. 아. 아주 작은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으로도 충분히 위로받으면서 살 수 있다. 뭐 개인적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부터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낚시를 권하십니까? 혹은 바둑도 좋고 네. 운동도 좋고. 뭔가 하여튼 본인이 겪었던 혹은 어떤 세력이 겪었던 엄청난 좌절과 실패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그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 그 의혹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고 앞으로 이 새로운 미디어와 정치권은 어떻게 가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손잡고 가는 게 바람직한 겁니까? 저는 그걸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새로운 미디어라고 표현하셨던 이른바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변방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왜냐하면 기존의 공중파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종편, 그다음에 라디오라는 아주 그 클래식한 플랫폼까지 그것이 지금은 주류죠. 주류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제가 이야기하고 하는 것과 유튜브 어느 방송에 출연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격조와 내용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으니까 사람들의 인식의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언제나 변방은 주류를 밀어냈던 것 같아요. 그게 역사인 것 같아요.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김현정의 뉴스쇼 대신 유튜브에 무엇인가가 생길 수 있고 또 유튜브는 또 다른 플랫폼에서부터 파생된 다른 콘텐츠들이 또 밀어내겠죠. 그렇죠. 그 과정은 언제나 진행 중이고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밀려질 때 아름답게 밀려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밀어내는 힘에 대해서 그 인정하는 태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그래. 과정을 잘 받아들이고 예. 그 흐름에 잘 예.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저는 오늘 들으면서 제일 꽂히는 단어는 극단의 목소리. 그 목소리일수록 더 크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치권은 그 이야기가 제일 남네요. 감히 말씀. 월간 탁현민 오늘 여기까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